반갑습니다. 미녀오빠 김영윤입니다. 자, 전 시간에 말이죠. 이준석의 논란 있었습니다. 3차 토론회 깜깜이 구간을 앞두고 뺨고 지지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인지 심각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자극적인 발언이죠. 아마 민주당에선 말이죠. 이 젓가락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의 주에 이런 이름들이 금기어잖아요. 그것처럼 민주당에는 젓가락이란 단어가 금기어일 것 같은데 이 민감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준석.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빨리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이 말이죠. 이 젓가락 발언 등 이거 여성을 모욕했다라는 것으로 모욕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좌쪽 진영에서 이제 지랄 발광 이제 발작 버튼이 눌러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젓가락 하면 발작 버튼인 것 같습니다. 이 좌쪽에서 말이죠. 이준석을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고발을 당했다. 또 검찰에도 불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27일입니다. 마지막 3차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호 아버지를 상대로, 동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이 동호 아버지에게 이동호가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럭키 뭐죠, 이거? 리버의 넘김. 이게 이동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동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도 구멍에 젓가락 쑤셔. 말하기도 애매한데, 아무튼 이 여성의 중요 부위에 젓가락을 쑤셔 넣겠다 이런 말. 그런데 쓰는 댓글들이 다 보면요. 하급입니다. 저질입니다. 이런 논란이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DJ 소다에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대선 기간 동안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거는 DJ 소다가 아니라 카리나를 언급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에스파 소속 카리나 사진 올라오자 이 동호 이재명의 장남이 한 번만 먹고 싶다 진짜 이런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요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준석이 권영국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민노당 기준으로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것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라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권영국 후보가 당황을 좀 하셨더라고요. 변호사인데 아니 어떤 취지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 또 거치게 몰아칩니다.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권영국 후보는 이 젓가락에 대해서는 살짝 비껴놨죠. 그래서 이 질문에 민노당은 그런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러고 이준석이 바로 이재명을 타겟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도 동의하시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의 승질이 났더라고요. 답 안 했습니다. 계속 뭔가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시읍비읍 적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준석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라. 그러니까 나 지금 언짢으니까 아닥해 이런 뜻으로 보이더라고요. 방송 직후에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측이 즉각 이준석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여성들 모두 보는 토론회에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 이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도 사실 이 모든 판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이 관종이잖아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동공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동공 흔들림 없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다 준비된 멘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민감한 젓가락 발언 그리고 여성 혐오
아니 뭐 여성에 대한 피해를 주죠. 그리고 카리나가 사실 2차 가해를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카리나 이 검색어에 치면 꽤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카리나가 유명한 가수인데 카리나의 그 가수 영역에서의 검색이 아니라 주로 카리나 젓가락 이동호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 있으니까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준석이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비방죄,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지만 고발 자체에서 이준석이 벗어날 길을 열어줬습니다.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천천히 이게 넘겨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준석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동탄 선거에서 말이죠. 공영훈 후보를 상대로 비방 토론회에서 가족사를 또 언급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가장 민감한 것을 꺼내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잘 피해 나왔죠. 이준석도 이번엔 잘 피해 나올 겁니다. 왜?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들이 얘기하는 뭐 비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넣었어요.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러니까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 이준석이 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제251조라고 보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 고발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번에도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게 이제 이동호 아들 이동호 씨가 썼던 그 댓글은 보셨을 것이고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사지 숍입니다. 이 마사지 샵은 이미 폐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암시하는 글을 작성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이 다음 내용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3월 6일 뭐 어떻다. 여러분들 빨간 줄 제가 읽으려고 하니까 저까지 이 동호화되고 있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동호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언급을 이렇게 쉽게 한다? 이동호가 고려대 출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좋은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근로소득세 한번 내지 않고 원천 징수 한번 떼보지 않고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10년 이상 양아치 생활을 한 것도 이런 같은 궤에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을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거 두 가지다라고 봅니다. 이 집구석의 교육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됐던지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서 이름빨 날리고 있는 사람 아들로서 세상에 정자 스파 땡땡 가지 마라 시땡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꽃이겠습니까? 이건 발입니다. 발. 손도 아니고요. 발.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집구석 교육이 잘못된던지 아니면 2번 교육이 부재던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가관인데요. 토론회 3차를 마치고 지금은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됐는데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리나 이 유명한 여가수가 말이죠.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많은 의미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리나
2번을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는데 빨간색에 대한 상징이고 아버지께서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버지께서 해병대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대한민국 귀신 이재명도 이거 귀신 못지않은 그 사람이죠. 해병대 아버지가 해병대라 가지고 그러니까 강력한 우파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Don't remind me.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약간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불쾌하거나 잊고 싶은 일을 상기시키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이 곡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나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면요. 동호 아버지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번호 1번을 달았는데 그 동호가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비하를 하고 아니 막 솔직히 저렴하게 나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나 굉장히 불편하니까 다시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 2번이 적힌 이 셔츠 그러니까 뭐지 잠바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쁘기도 한데요. 정신도 진짜 올바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게시물이 삭제된 상황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름의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많은 보수 우파들이 카리나 짱 하면서 여기 빨간 장미를 의미를 두더라고요. 이거 빨간 장미 그냥 빨간 장미 아닐 거야. 그럼 뭘까? 아 이거 있잖아. 장미 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6.3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장미 대선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의미를 둔 거죠. 이번 6월 3일 장미 대선은 말이죠. 2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는 강한 우파의 피를 타고난 카리나 이제 앞으로 음악 열심히 듣고 응원할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진짜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갤러리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딸들이 위그훈이 같은 그런 갤러리인데 조금 사람들이 크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갤러리에서 카리나가 금지어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카리나는 등록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라고 디스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금기어까지 설정할 정도로 카리나가 좌파들의 역적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좌파들의 역적은 다시 이준석으로 꽂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꾸 그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마지막 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상대로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이 말이죠. 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후보자 비방 그리고 가족의 비방 이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 이준석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받는데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어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어떤 사실이냐? 이재명이 말이죠. 2021년에 아들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성매매 논란부터 DJ 소다에 대해서 댓글을 후지게 단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언론 보도에서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아들이 일정 기간에 유혹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 있었으면 전 사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흠은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카리나에게 여성의 성기 또는 여성의 주요 부위에 젓가락을 꽂겠다. 이거는 반성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그 느낌 좀 듭니다. 그리고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습니다. 잘도 일러줬겠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이렇게 다 일렀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을 봤을 때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이라서 못 죽였을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 여기에 좀 이제 이재명의 이런 말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 대상이지 않을까? 뭐 도박, 성매매, 그리고 이런 댓글을 단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댓글을 단다? 이거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젓가락 사건이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계속 짤로 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막으려고 꽤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석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다라고 고발을 한 것 같은데 허위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에서 뭐 하려고 허위사실인데 뭐 카리나를 왜 금기어로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깜깜이 구간에 이 김문수로 모이는 지지층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이직 일땡 이준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전라도와 비전라도가 그러니까 전라도와 비전라도가 어느 정도 뭉치느냐, 어느 정도 응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은 그러니까 승과 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사인은 뭐냐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전라도 지역에 탄생하신 분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열이면 열 만나보면 민주당을 안 찍을 수는 없는데 민주당을 찍자니 손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은 못 뽑겠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뽑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만큼은 못 뽑겠다. 이번 선거는 못 하겠다. 내 양심에 바쳐서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라도와 비전라도의 응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이번 토론 3차를 거치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차 토론회에서 이 이재명에 관해서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로서의 이 국민들에게 계속 알림을 했었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가서 눈도 못 마주칠 이 이재명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번 토론회의 승자는 김문수입니다. 이찍 일땡 이준사를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면 좀 속이 뻥 뚫릴 것 같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히고 답답한 속 이제 찢지 말고 뚫자. 보수 성분 투표 처방 기호 2번 누구? 김문수다라는 거죠. 아직도 친북 좌파 공산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우파가 친미, 친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모르는 문외한이 없길 바라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이 기본적인 그 상식이 무너진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라는 자를 지지한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모든 한국인들은 이번 김문수로 뭉쳐서 이재명을 이길 힘을 아낌없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글에 담아주셨는데요. 이 영상 제공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찍 일땡 이준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